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집 475페이지 2번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는데, 이 문제 자체를 보면은 확인 설명 실무 문제로 보입니다. 자, 근데 1번부터 5번까지의 지문을 보게 되면은 민사실무입니다. 그래서 민법적 지식을 활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지문들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민법의 어떤 부분들을 활용해서 확인 설명 실무로 출제할 것인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무 문제가 우리가 두세 문제 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는 민법 과목을 열심히 수강하신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법의 전반적인 지식을 다 강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조사 확인 설명 실무로 출제가 될지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재차 다시 출제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중에서 일부를 활용해서 중개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1번 지문을 보면은 지적 공부와 등기부상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확인 설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목과 관련된 것은 사실관계와 관련된 사항이죠. 이 부분은 대장과 우리가 등기부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할 때는 대장을 기준으로 확인 설명합니다. 그 대장도 지적 공부의 하나죠. 그래서 1번은 O 답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등 건물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이죠. 이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권에 종속되는 권리도 아니고, 따라서 소유권과 분리해서 법정지상권만을 따로이 처분 가능한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정지상권의 양도도 우리가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3번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은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하는 것은 해설에도 보다시피 민법 622조를 근거로 해서 지문을 그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 건물에 대해 그 차지인이 토지에 대한 임차인이 그 임차한 토지 지상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토지에 대한 임차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차권 등기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이 우리 민법의 622조 규정이죠. 그래서 O 답항이 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는데, 이 지문은 원래는 옳은 답항으로 출제를 했던 것인데 뒤늦게 이 신청을 통해서 복수 정답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에 특약이 없게 되면은 법원이 지료를 지급할 것을 법원의 판단에 법원에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당사 사이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도 없거나 아니면 법원의 지료 지급 결정에 관한 특별한 입증이 없게 되면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답항 이렇게 처리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5번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이 표현이 중요하네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처음에는 동일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후에 여차저차한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에는 처음에 토지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그 저당권이 설정된 그 이후에 건물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지상권 성립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려버린 답항이 되겠죠. 그 다음 뒷페이지 3번 문제를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기억해 보시면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해놨는데 우리가 소재지와 지목은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지형과 경계는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죠. 니은 분묘 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권리죠. 일단 법정지상권의 유사한 물건으로서 우리가 인정되는 거죠.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지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 디귿에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도면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게 되면 아마 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케이스에는 경우에 따라서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이 되기도 합니다. 리얼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대장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면적이니까 사실관계죠. 따라서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게 되면은 니은과 리얼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4번부터 4번, 5번, 6번 이런 문제는 민법의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서나 아니면은 요약집, 민법의 기본서나 요약집을 활용해 가면서 아니면은 이 교재의 해설 부분을 활용해 가면서 민법적 지식을 활용해 가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몇 페이지로 가시느냐 하면은 480페이지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우리 이 확인설명서 서식에 관해서는 이 실무 문제 꼭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원래도 여접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확인설명서 서식은 전체적으로 일단 4종류로 구분화되어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1, 2, 3, 4 서식으로 4종류로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은 주거용 건축물, 2는 비주거용 건축물, 3는 토지, 4는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일 때 사용하는 서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가지 서식은 전부 다 양식이 기본적으로 3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부분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부분 그리고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부분 이렇게 3가지 구성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말미에는 작성 방법에 관한 것을 기재해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재사항의 내용도 시험 문제 잘 나오지만은 그 기재사항별로 작성 방법에 따른 작성 요령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작성 방법에 기재된 부분을 활용해서 시험 문제를 잘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 2, 3, 4 서식을 기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서식을 활용해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에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방금 4가지 서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랬죠. 오답항입니다. 2번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인을 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난인하도록 서식이 기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설명서 서식과 더 나아가서는 거래계약서 서식에는 당해 중개인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3번에 매매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확인설명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이다. 그렇죠? 우리가 중개대상물이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토지든 임목이든 간에 다 취득하게 되면은 관련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세목에 대해서는 다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 기재사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사항이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공통적 기재사항과 차이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잘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4번에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 확인설명서 2 서식이죠. 비선호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는데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1 서식에 기재하고 3 서식에 기재할 뿐이지 2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틀린 답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서식, 4 서식에는 당연히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은 설명사항이 아니니까 기재할 난이 없겠죠. 8번으로 갑니다.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확인 사항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부상 확인이든 현장 답사든 직접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을 우리는 기본 확인 사항이라 그러고, 세부 확인 사항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을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 설명할 수도 있는 사항을 우리는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하고 그 부분에다가 기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권리관계는 우리가 등기된 권리관계도 있고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다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등기부 기재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때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기재를 합니다. 기본 확인사항란에 기재를 하죠. 그럼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는 현장 답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서 세부 확인사항란에 기재합니다. 3번에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 설명 단계는 중개 완성되기 전 단계죠.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과 관련해서 설명한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기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확인 설명서 서식에 작성 방법에 나오는 문장을 활용해서 지문으로 활용한 거죠. 4번에 땅의 중개인을 소속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7번 문제에서도 나왔고, 중개보수도 우리가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는데, 이 확인설명 단계 때 설명한 중개보수를 기재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중개보수를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실수로 틀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하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거래 예정 금액. 이 거래 예정 금액은 결국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의견 가격으로 취득의뢰인에게 설명한 가격이죠. 그 다음 9번 문제, 주택매매 시 작성하나 확인설명서면 원서식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틀린 것은 1. 건폐율상한과 용적률 상한은 주택법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해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방금 풀어봤다시피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기재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된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서 적는다.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란에 들어가는 거죠. 환경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그렇죠.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서 세부 확인사항에 속합니다. 주택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하는 이 표현 자체는 기본 확인사항이다라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에 틀린 것은 알겠어요. 1번이 틀렸네요. 시군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그 다음 10번 문제,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리관계란에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란에 적는 부분은 등기부 기재사항을, 그리고 세부 확인사항란에 기재하는 권리관계에 관한 것은 실제 권리관계 그리고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겁니다. 이번에 건폐율상한, 용적률상한은 기본 확인사항으로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해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시군 도시계획조례를 통해서 확인 기재를 합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거래 금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이죠. 확인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증명하기 위해서 기재하는 서식이죠.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사항으로서 중개 완성된 때의 거래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겁니다. 4번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1, 2, 3, 4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하는데,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거래를 했느냐 매매 거래를 했느냐에 따라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있고 기재해야 되는 사항,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임대차냐 매매냐에 따라서
기재를 생략할 수도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작성 방법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에 작성 방법에 관한 기재 내용을 꼭 한번 읽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성 방법에 관한 걸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출제를 할 때 그분들이 직접 확인 설명서 서식을 작성해 본 경험이 없다고 보여지겠죠. 그래서 확인 설명서 서식에 작성 방법으로 기재되어 있는 표현을 활용해서 시험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하게 되는 겁니다. 꼭 읽어보시면 실무적으로 잘 모르는 내용이라더라도 기억을 떠올려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5번의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하는데 우리가 확인설명서 서식을 참고해 보시면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1번이 오겠네. 11번에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to 서식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확인설명서 서식이 1을 물을지 2를 물을지 3, 4를 물을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은 사실상 4 서식까지 출제하기는 조금 예측하기 어렵고 1, 2, 3 범위에서 내게 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원래 시험에는 아무래도 1이나 2 서식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서식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 확인사항란에 그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을 기재하도록 서식이 개정된 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을 기재하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하고 비주거용 건축물일 때만 기재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1 서식 아니면 2 서식이 출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에 1번 대상 물건의 표시라는 대장 등을 확인하여 기재를 하고 권리관계의 등기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건표율과 용적률 사항은 시군 조례를 통해서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세는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공동중개활동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여러 명이 참가했다면 당연히 참가한 사람들이라면 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5번 지문에서는 서명 및 날인이라고 밑으로 제가 표시를 해뒀지만 서식에 보면은 중간점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점은 과거에 개정하는 과정에서 미처 개정을 못한 부분으로서 밑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할 때 중간점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는 밑으로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쭉 몇 문제를 풀어봤다시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을 계속 묻고 있죠. 그래서 1 서식이나 2 서식 위주로 꼭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에 대상 물건이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도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기재할 것이 아니라 대장 등본을 확인해서 기재를 하게 되겠죠.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좀 21회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현재 기준으로 비춰보면 조금 오류가 있는데 비선호시설은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1조 소음 진동이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이고 비선호시설은 별도의 항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죠. 환경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비선호시설도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처리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비선호시설은 환경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즉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에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서식을 보시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은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고 관리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 기본 확인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이 비선호 시설 입지 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부 다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3번의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한다거나
사항이냐 아니면 부동산 종합정보망 등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에 임대차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가, 건물의 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한다는데 임대차죠.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가격은 생략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5번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야 하며, 여기까지는 맞는데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한다. 그런데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제외되는 사항이냐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냐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출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확인 설명서 쓰시기에 말미에 나오는 작성 방법에 관한 문장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84페이지에 1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에 대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확인 설명서 서식 3죠. 3. 토지라는 중개대상물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이기 때문에 비선호 시설의 유무는 기재사항이죠. 왜냐하면 이 토지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이 들었을지 비주거용 건축물이 들을지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비선호 시설의 유무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이기 때문에 일조 등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은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알겠어요. 관리 주체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관리냐 위탁 관리냐 혼합 관리냐 이런 관리 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도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접근성 등 입지 조건 해놨는데, 알겠어요? 비조건인데, 그래서 우리가 토지인 경우에는 입지 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상의 연계성, 시장 교통 건조성,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도 기재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알겠어요? 기재해야 할 사항을 찾고 있네요. 이 기재해야 될 사항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토지이기 때문에 비선호 시설의 유무는 기재사항이고, 그리고 일조량 등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은 기재사항이 아니고, 관리 주체 유형에 관한 사항도 기재사항이 아니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토지니까 기재를 해야 되겠죠. 자, 토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도로나 대중교통수단, 그 다음에 시장, 주차장 여부 이런 것들은 확인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뭐 편의시설 유무, 교육시설 유무 이런 것까지 설명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등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도 기재사항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이네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토지 매매 경우 확인 설명서 서식의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부 확인 사항이 답이 되겠네요, 결국. 그러면 답은 2번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 거래전 금액,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 비선호 시설의 유무는 중개대상물이 토지인 경우에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입지 조건도 기재할 사항이다. 그러세요. 그 다음 485페이지 15번 주거용 건축물 원서식이네요.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 또 세부 확인 사항을 답을 하게 되겠죠. 항상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이리 물으면 세부 확인 사항이 답이 될 가능성이 많고,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으면 기본 확인 사항을 답으로 처리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세부 확인 사항을 찾게 되면은 결국 이 문제는 좀 다르네요. 지문 5개 1번 권리관계부터 5번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다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확인 설명서 서식이 원서식이죠.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그럼 주거용 건축물의 기본 확인 사항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주거용 건물. 그러면 4번에 내부 시설물 상태. 맞네요. 세부 확인 사항을 답으로 처리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 시설물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설비, 성관계 설비 이런 내부 시설물의 상태는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6번에 주거용 확인 설명서 작성 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5번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 표현은 좀 다르죠. 15번은 기본 확인 사항이라 그랬고 16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하여 기재할 사항 이런 표현인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 가는 게 바로 기본 확인 사항이란 뜻이죠. 그러면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1번이죠. 비상벨의 존재 여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벨의 존재 여부는 우리가 내부 시설물 중에 소방시설에 기재하는 사항이죠. 그러나 최근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비상벨
소화전 여부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않고 그 대신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6번 문제는 답은 고치겠습니다. 1번 비상벨의 존재 여부 칸에 그거 비상벨의 존재 여부를 지우시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여부 이렇게 표시해두고 답을 1번으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1 서식이 최근에 서식이 개정되면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방시설 부분에 종전에는 소화전과 비상벨의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소방시설 안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여부와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느냐 이런 걸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점 어원 시험에 꼭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 17번 문제에 잠시 그 소음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7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주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묻네요. 기본 확인사항이냐 세부 확인사항이냐 이렇게 전반적으로 묻다가 그 기본 확인사항 중에 또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찾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 그 입지 조건에 해당하는 서식의 일부분을 그대로 옮겨둔 겁니다. 그래서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의 유무가 바로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하게 되면 답이 1번이 되겠죠. 상당히 디테일한 출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세부적으로 내기 때문에 확인설명서 서식을 거의 사진 찍어두다시피 이렇게 학습을 하지 않으면 완벽한 대비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확인설명서 서식의 기재 내용과 관련해서는 꼭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투 서식의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유무는 조금 전에 17번에서 우리가 해설 부분에 보다시피 주차장 유무는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본 확인 사항이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4번의 비상벨의 유무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2 서식에는 여전히 소화전 여부, 비상벨의 여부 이걸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그것이 개정이 돼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여전히 소화전 유무나 비상벨 유무를 소방시설 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그렇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487페이지에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